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탄지로 말고 탄지로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주로가 나타공원사에서 하야노 루이를 퇴치하고 무한열차에가 하야니 렘무와 상현사 마카자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상현의 오니 그것도 3이라는 숫자를 대체했다는 소식에 귀살 때는 난리가 나게 되었는데 귀살대원들은 그게 바로 염주 쿄유로가 온전히 다 해냈다고 생각을 했죠. 쿄유로는 자신 한 게 없다며 전부 다 탄주로 씨 덕분이라고 했지만 원래 쿄유로 성격상 항상 다른 귀살대원들의 공로를 높이 띄워줬기에 실력을 직접 본 기우 말고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쿄유로와 탄주로는 그 이후 나비저택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탄주로는 바깥에 소란이 일어난 것 같아 나가보니 음주운이 탱겐이 아오이를 붙들고 강제로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걸 목격하게 되었죠. 탄주로는 아오이 역시 자신의 딸 네즈코와 비슷한 나이대라 그런지 더 감정이입이 되었고 곧바로 탱겐이 앞을 막아서며 그 아이에게 함부로 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탱겐은 이건 임무 때문에 여자 대원이 필요해서 데려가려는 것뿐이라고 했고 탄주로는 여자 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별다른 수가 없는 건가 싶어 난감했죠. 그런데 그때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가 그 임무 위험한 임무인가요? 라고 물었고 탱겐은 아무래도 상향급의 오니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오이는 공포에 질려 기겁을 했고 무이치로는 그렇다면 제가 대신 가도 될까요? 라고 했죠. 탱겐은 무이치로를 보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뭐 너도 조금만 꾸미면 여자보다 이쁠 것 같으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슥 탄조를 스쳐 지나갔죠. 그때 탄조로는 상현의 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도 함께 따라가고 싶다고 했고 탱겐은 뭐 손님으로 이장해 써먹어도 괜찮긴 하겠네 라고 생각하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탱겐은 유학으로 그들을 데려가 임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여장을 해 가게 직원으로 들어가고 탄주로는 손님으로 이장해 들어가 정보를 모으라고 자신은 행방불명된 아이들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탄주로는 이런 임무인 줄 알았다면 따라오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아무리 오니가 되어 유아태행이 되었다고 해도 딸 앞에서 임무라곤 하지만 젊은 여자들과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상현의 피를 모아야만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기에 상현의 오니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임무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었죠. 탄주로는 아오이를 대신해 임무에 참여한 무이치로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무이치로는 그냥 그 아이가 임무를 망치고 죽을까봐 효율적인 사냥을 위해 자신이 참가한 거라며 딱히 감사 인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네유코와 동갑인 같은데 되게 딱딱하고 어른스러운 녀석이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육아 임무에 돌입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탄주로는 그 가게의 오일 아닌 와라비 이메를 멀찍이 발견하게 되었고 내비치는 세계로 봤을 때 그녀는 인간이 아닌 온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탄주로는 그의 시노부가 챙겨줬던 잠시 동안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약을 먹은 뒤 곧바로 창문을 통해 그녀가 있는 방 쪽으로 몰래 잠입을 했죠.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방에 침입했다는 걸 알고서 경계를 했는데 탄주로의 딱히 위협적이지 않은 몰골을 보고 그냥 극성 맞은 아저씨 손님 하나가 자신을 보려고 들어온 건가 싶은 생각으로 좋게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주로는 와라비메에게 넌 상현의 온인가? 라고 물었고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에 귀살대 검사라는 걸 알고 곧바로 눈에 상윤유 표식이 있는 다키로 변한 뒤 그를 향해 오비를 날렸죠. 하지만 탄주로는 그녀의 움직임을 내비친 세계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기에 공격을 쉽게 피했고 그대로 헤어옵을 시연해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다키는 인간에게 하나의 목이 베어져 버리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설마 이자가 아카자를 베어버린 그 인물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탄주로는 상윤중의 피도 이렇게 무사히 모을 수 있었다는 것에 다소 안심을 했고 그녀의 피를 유리병에 담고 있었는데 어째선지 다른 온이와는 다르게 목이 베어도 소멸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키의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옆에서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기습을 했죠. 탄주로가 강력한 귀위를 알아챘을 땐 이미 반응이 조금 늦어버렸다는 걸 알았고 치명상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큰 부상을 입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타로의 공격이 탄주로에게 닿기 전 무이치로가 안기의 호흡으로 규타로의 낯을 막아냈고 늦지 않아 다행이네요 라고 했죠. 규타로는 쳇 건방진 꼬맹이가 껴들다니
라고 하며 이를 부득 깔았고 그들을 향해 피해 참격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참격을 안개업으로 막아내며 버텼고 탄주로 역시 해협으로 상승치며 나아간 뒤 규타로의 팔 다리를 베어버렸죠. 규타로는 자신의 공격을 막은 꼬맹이도 그렇고 이 남자 또한 엄청난 실력자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무이치로는 탄주로의 공격에 베인 규타로가 재생을 하기 전에 그의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키오비가 그들을 향해 날아왔고 탄주로는 무이치로 쪽으로 가 그 공격을 베어 무이치로를 지켰죠. 그런데 그 순간 규타로 역시 베인 목을 다시 붙잡고 재생시켰고 그들에게 원거리 공격을 마구 퍼붓었습니다. 무이치로와 탄주로는 어째서 이 두 오니는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뭔가 이들을 죽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무이치로가 그 둘의 눈을 보고서 분명 각각 다른 오니인데도 같은 숫자를 달고 있다는 건 혹시 이들이 하나의 오니인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고 한번 이들의 목을 동시에 베어보자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자신이 남자 쪽을 맡을 테니 네가 여자 오니를 맡으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호흡을 시원한 뒤 다키에게 뛰어들었죠. 규타로는 각각의 검사들이 자신들보다 전투력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들을 죽일 방법까지 찾은 듯 했기에 다키에게 최대한 멀리 도망치며 방어를 하라고 조금만 버티면 그분께서 도와주실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와 탄주로는 계속해서 그들의 방어를 뚫어냈고 결국 다키와 규타로의 목을 동시에 베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탄주로는 고맙다. 덕분에 잡아낼 수 있었어. 어린 나이인데도 실력이 아주 대단하구나 라고 말했고 무이치로는 저도 혼자였다면 이 오니들을 당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고 정색을 하며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그쪽에는 눈에 상행일 표식을 가지고 있는 오니가 걸어왔고 조금 늦어버린 것 같구나. 오는 중에 소리의 호흡을 쓰는 검사를 만나서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탄주로와 무이치로는 곧바로 긴장하며 전투태세를 갖췄고 무이치로는 소리의 호흡이라면 음주우지 탱겐시일 텐데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제법 실력 있는 검사이더군. 하지만 그 검사 실력 정도면 절대로 아카자를 이길 수 없었을 테니 내가 찾던 녀석이 아니었던 거지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탱겐시를 어떻게 하신 거죠?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방금 전 숨통을 끊어놓았다 라고 답을 했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싸늘한 분노를 하며 곧바로 안개역으로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고 코쿠시보는 그 공격을 여유롭게 슥슥 피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너는 아직 한참 모자라구나 라고 하며 무이치로의 팔목을 향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탄주로가 해협으로 뛰어들어 코쿠시보의 칼을 방어해냈죠. 코쿠시보는 탄주로의 기술을 보고서 꽤나 놀랐고 탄주로 쪽으로 타겟을 바꾸어 가래업 참격을 마구 퍼붓었습니다. 탄주로는 내비친 세계를 활용해 그 공격들을 피해냈고 그때 무이치로가 다시 뛰어들어 뒤를 공격했는데 코쿠시보는 귀찮다는 듯이 참격으로 튕겨내 날려버렸죠. 무이치로는 코쿠시보가 자신에겐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과 상위 일과의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 강자를 상대로 탄주로가 버텨내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쿠시보는 탄주로가 해협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내비친 세계 그리고 이마에 보이는 반점 분명 이 녀석이 아카자를 베어버린 인물일 거라며 기뻐하는 듯 말했죠. 코쿠시보는 아카자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검사에게 흥미가 생겼고 최근 다키가 귀살대 첩자가 유곽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해 분명 주급의 검사가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 유곽에 온 거였습니다. 코쿠시보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심을 다해 상대해주마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씌워냈는데 그 순간 탄주로의 눈앞이 핑핑 돌기 시작했고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코쿠시보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의아했고 탄주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기에 그가 지금 병에 걸려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탄주로의 기침을 완화시켰던 시노부의 약은 아까 전 규타로 남매와 싸운 동안 지속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코쿠시보는 매우 실망하며 나를 즐겁게 해줄 줄 알았는데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냐 라고 하며 탄주로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무이치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코쿠시보의 칼을 막아냈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얼굴에 반점이 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런 어린아이가 반점까지 발현한 정도라면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몸을 자세히 보니 자신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죠. 코쿠시보는 그의 칼을 거두었고 너희들은 아주 오랜만에 만난 흥미로운 검사들 지금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버린다면 내 즐거움을 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고. 우선 너는 그때까지 더 성장해져 있으라고. 그리고 해옥 검사 너는 아카자를 베어 죽일 수 있었던 때처럼 컨디션 조절을 잘 하라고 하며 뒤를 돌아갔습니다. 무이치로는 이대로 보내줄 줄 알고? 라고 하며 코쿠시보의 뒤를 치려고 했는데 그때 탄주로가 힘겹게 무이치로의 팔을 잡고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렇게 유가의 임무는 탱겐의 전사라는 희생이 있었지만 나름
상현의 온이를 또다시 잡아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그날 이후부터 코쿠시보의 강함을 알았기에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류를 잃게 된 우베야키 당주는 무이치로와 탄지로를 불러 대장장이 마을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을 했고, 그곳에는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탄주로와 무이치로는 대장장이 마을에 가게 되었고, 온천에서 피로를 풀기도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곳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태초의 검사를 본따 만든 인형과 대련을 했고, 지난날 코쿠시보의 싸움에서 왔던 동작들을 연습했죠. 탄주로는 그 인형의 움직임이 자신이 쓰는 것과 얼추 비슷하다는 걸 알았고, 무이치로의 수련이 끝난 이후 탄주로 역시 그 인형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은 탄주로의 공격에 결국 부서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는 오래된 요리치의 일륜도가 모습을 드러냈죠. 탄주로는 그 일륜도에서 어떤 강한 공명을 느끼게 되었고, 옆에 있던 대장장이는 그 칼을 단조하겠다며 가지고 왔습니다. 탄주로는 무이치로와 같은 방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무이치로에게 죽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무이치로는 자신의 죽은 아빠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탄주로는 특유의 감각으로 주변에 위험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고, 방문을 열어보니 눈에 상현사 표식이 있는 오니가 들어오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원작보다 빠르게 코쿠시로를 만나게 해 무이치로와 탄주로에게 일종의 긴장감을 부여시켜왔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